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전치사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또 제목이 또 어렵지, 그치? 일단은 전치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들어보지 않았니? 전 시간에서 공부했을 때도 이제 전치사라는 녀석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 밑에 보니까요, 전치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예시로 좀 몇 개 나와 있는데, 좀 보여?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위에, 뭐 책상 위에라고 하면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책상 위에, 아니면은 뭐 시계가 벽 위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하면 벽 위에, 이런 말이 되겠죠. in이라고 하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in the classroom이라고 하면 뭐 교실 안에. at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인데요. at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약간 점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장소를 이제 콕 집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at이라는 전치사 쓰일 때가 있고요. of라는 녀석 맨날 뭐 딸린 식구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뭐 이런 거 있지. from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이거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for도 참 유명한 녀석인 것 같고요. with도 뭐 뭐뭐와 함께 같은 걸로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근데 뭐 전치사 옆에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씩 이렇게 매칭을 해놓기는 했지만 조금 부족하긴 하죠. 잘 와닿지 않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녀석이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치사가 어떤 문맥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국어는 그때그때 조금씩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한국어 표현에 되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그것보다는 이런 문맥에서는 전치사가 얼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치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이런 녀석들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건 일단 한번 눈팅으로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전치사라는 녀석은 알겠는데 전치사 다음에 이제 구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도대체 구는 뭐지? 팔도 아니고 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구라는 녀석이랑 절이라는 녀석이랑 이제 이렇게 문법 용어로 막 쓰일 때가 있는데, 구라는 말도 그렇고 절이라는 말도 그렇고 둘 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단어 여러 개가 모였을 때, 그럴 때를 이제 구 아니면 절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먼저 절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 절이라는 녀석은 주어가 동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문장처럼 생긴 거잖아. 그렇게 생기면 그걸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라는 녀석은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면 1번 문장 잠깐만 보면 The boy with his dog is my little brother 나왔는데,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 뭐 그의 강아지와 함께 있는 소년 뭐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with his dog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끊는다든지 이렇게 끊는다든지 굉장히 어색하죠. with his dog 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의미 덩어리잖아. 근데 여기 단어를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지. 이거를 자르는 거는 좀 그래. 그래서 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에 단어가 세 개가 좀 뭉쳐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뭐라고 할까? 이게 대장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거여서 이런 구를 이제 전치사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요거 좀 와닿나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소년인데 강아지와 함께 있는 소년, 은까지가 이제 주어고, 는 뭐뭐입니다.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자, 2번도 한번 보니까 The new belt, 새 허리띠는요 is 뭐뭐뭐입니다. present, 선물입니다 하고 끝내도 되기는 하는데, 선물은 선물인데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면 for my uncle, 나의 삼촌을 위한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이 presen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라는 녀석, 얘도 그렇고 둘 다 앞에 있는 명사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정보, 그러니까 조금 더 뜻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역시나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거야.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던 것도 그렇고 투부정사, 그치?
오늘 배우는 전치사구도 그렇고 둘 다 어디에서 명사를 꾸며주냐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거야. 이유가 있어. 사실은 우리말과 영어말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 단어가 좀 짧으면 그러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런데 꾸며주는 말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명사 뒤로 가는 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냥 무조건 명사 앞에 있거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조금이라도 길어진다. 그럼 뒤로 와. 뭐 이를테면 with his dog 이라고 하는 거 있지? 요 녀석 벌써 단어가 3개잖아. 너무 기니까 뒤에서 앞에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한 단어는 짧으니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겠지? 뭐 3단어도 방금 길다고 했으니까. 그럼 2단어. 단어가 2개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긴 걸까 짧은 걸까? 깁니다. 이미 길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짧은 거고 나머지 2개부터는 무조건 긴 거여 갖고 2개만 돼도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거든.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기는 한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이게 가장 심플한 구조인 건데 to 하나 동사 원형 하나 이거니까 아무리 짧아도 단어가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명사 뒤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없는 거지. 전치사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짧아도 단어가 2개란 말이지. 그러면 무조건 명사 뒤에서 꾸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우리 바로 예문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영어와 우리말에서 전치사구 찾기. 근데 전치사구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그거잖아. 보니까 I love Van Gogh's painting. 나는요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냐면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보이죠? on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잖아. 그래서 on the wall 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명구 이렇게 되겠더라. 전명구 맨날 하는 말이 좀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런 걸 이제 전치사구라고 하겠더라. 이런 거야. 여기서 보면 벽에 걸린이라는 뜻이겠지.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The fish in the ponds. The fish. 주어인데요. 물고기인데요. 어디 있는 물고기냐면 in the pond. 요거 누가 봐도 전치사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pond는 기본적으로 연못이라는 뜻이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는 are colorful. 뭐입니다. colorful 색이 화려합니다. 이렇게 가죠. 연못에 있는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 스티븐은요 is a member. 멤버입니다. 까지 좋은데요. 어디 멤버? 이제 이 멤버에 대한 딸린 식구. 보통 이제 선생님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멤버의 딸린 식구를 표현할 때 이 전치사 of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of the book club 이렇게. 그러면 우리 북클럽의 회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 독서 동아리에 이렇게 이 부분이 한국말에 해당하겠더라.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4번 보니까 the man at the bus stop. 2번이랑 4번이랑 문장 구조가 너무 똑같다. 주어 나왔고요.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남자.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역시나 at이라는 녀석이 전치사기 때문에 at the bus stop. 이거 전명구가 되겠죠.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남자가 도와줬습니다.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요게 전치사구에 해당합니다. 자,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꾸며주기 위해서 on the wall 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잖아? 이게 이제 길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벽에 있는 그림 이렇게 가잖아. 우리나라 말은 벽에 걸린 방고 그림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는 거가 변하지가 않아. 그 길어도
짧아도 늘 명사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좀 심플하지,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연못에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in the pond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글자 3개네라고 해서 이제 명사 앞에 있어야 될 걸 뒤에다가 쓰는 거거든, 영어는. 근데 우리말 보면 물고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연못에 있는 이라는 말 자체가 물고기 앞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할 때 항상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간다. 얘도 요거 뒤에서 꾸며주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앞에 있더라. 얘도 남자인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남자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항상 요 순서대로 간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 밑에 바로 훈련 있습니다. 자, 오유 전치사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적절하게 한번 잘 고르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골라보시고 또 문장도 한번 해석하시고 그거 다 마무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